나는 평범한 여자였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살고 매일 아침 커피를 타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여자. 하지만 그날 9시 2분에 버튼을 눌렀다. 보내기 버튼.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무너진 인생을 폭로한 거지. 나는 10년간 결혼 생활을 참아왔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는 집에서 모든 걸 감당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죄로 시어머니의 비아냥을 듣고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며 너 없인 안 돼 라고 속삭이던 그가 다른 여자와 웃는 사진을 봤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왜? 사랑 때문인가? 아니, 두려움 때문이었다. 혼자서 살아갈 용기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버튼을 누른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바보같이 거기엔 모든 증거가 있었다. 이메일, 사진, 채팅 기록. 그의 상사 딸과의 불륜. 회사에서 은폐된 뇌물 수수. 나는 그걸 모아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언론사에 보냈다. 익명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옳은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회사가 스캔들로 흔들리고 그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뜨기 시작했다. 나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대기업 임원, 불륜과 뇌물 의혹이라는 헤드라인.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복수. 그래, 이게 복수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다. 부모님은 참아라, 가족이 제일이야 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참았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때도, 대학 때 교수에게 성희롱 당할 때도. 결혼 후엔 더했다. 남편의 첫 외도는 결혼 3년 차였다. 미안해, 실수야 라고 울며 빌었다. 나는 용서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시어머니는 남자들 다 그래, 내가 참아라고 했다. 나는 참았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몸을 탓하며 매일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녔다. 남편은 내가 노력 안 해라고 비난했다. 노력. 나는 매일 울면서 노력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왜?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한국 여자로 사는 게 그렇지. 가족을 지키라는 압박. 이혼하면 낙인.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버튼을 누른 후 전화가 왔다. 남편이었다. 너 짓이야? 이 미친년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끊었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공포도. 이제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해고될 텐데. 집은. 나는.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나의 선택이었다.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 분노.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었고 어머니는 참았다. 나는 그걸 보며 자랐다. 참아라, 참아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 버튼은 나의 반항이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 뉴스는 점점 커졌다. 네티즌들은 피해자 여자가 불쌍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나인 줄은 모르지.
나는 숨죽인 채 지켜봤다. 남편의 불륜 상대, 그 여자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상사가 사표를 냈다. 연쇄 반응.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 속에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였어. 그 파일 보낸 게 너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나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인생 다 망쳤어. 우리? 웃기지 마. 그의 인생만 망친 거지? 나는 일어나서 그를 마주봤다.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은 이미 망쳤어. 10년 동안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두려움 때문. 나는 그걸 알았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미안함을 봐왔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다음 날 미안지라고 하는 그 미안함. 빈 껍데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잠들었다. 아니,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다. 결혼식 날 행복했던 우리. 하지만 그 행복은 가짜였다. 남편은 처음부터 야심가였다. 회사에서 올라가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내 아버지가 그 회사 고위직이었으니까. 결혼 후 그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너는 집에서나 있어. 시어머니는 더했다. 아들 밥이나 제대로 차려. 나는 참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돈을 더 달라. 집을 사달라. 나는 내 저축을 털어줬다. 그런데 남편은 그 돈으로 불륜 상대와 여행을 갔다. 사진을 봤을 때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 사랑. 아니, 습관 때문. 이혼하면 혼자라는 공포. 하지만 이제 그 공포가 사라졌다. 버튼을 누른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다음 날 언론이 우리 집을 찾았다. 남편은 숨었고 나는 문을 열었다. 아내로서 말할 게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저는 피해자예요. 10년간 참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나를 봤다. 네티즌들은 응원했다. 힘내세요. 하지만 상처는 여전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내가 왜 그래? 가족을 망치려 해. 가족? 웃기지 마.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 나는 대답했다. 이제 제 가족은 저예요.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도 가짜였다. 그녀는 항상 아들을 위해 울었다. 나를 위해선 아니야? 그날 나는 짐을 쌌다. 아파트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로 나서니 비가 왔다. 빗속에서 나는 울었다. 자유의 대가였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이게 나의 복수. 아니, 나의 해방. 남편은 해고됐다. 불륜 상대는 사회에서 매장됐다. 그녀의 아버지는 퇴직했다.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재건 중이었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하지만 가슴속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사회 탓, 가족 탓,
아니, 나 자신 탓. 이제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아. 그 버튼은 나를 깨웠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나는 지켜봤다. 뉴스는 여전히 뜨거웠다. 피해자 아내의 고백시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은 논쟁했다. 복수가 정당한가? 나는 웃었다. 정당.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카페에서 일하는 날들이 시작됐다. 손님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밤마다 꿈에서 과거가 나타났다. 남편의 웃는 얼굴, 시어머니의 비아냥. 너 같은 여자가.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심리학 책을 읽었다. 억압된 감정의 폭발시라고 했다. 그래, 그게 나였다. 억압된 채 살아온 여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나는 그걸 배웠다. 참는 법.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참는 건 독이었다. 서서히 나를 죽이는 이혼 서류가 왔다. 남편은 서명했다. 미안지라는 쪽지와 함께. 하지만 나는 그걸 찢었다. 미안함은 필요 없어. 이제 나의 시간이다.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그녀는 잘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눈빛에 동정이 있었다. 혼자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외로웠다.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다. 왜? 자유의 대가가 컸으니까. 가족을 잃었고 안정을 잃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자존감. 그 버튼을 누른 건 나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내 이야기로 인해 많은 여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미투 같은 운동이 다시 불붙었다. 참지 마세요 라는 댓글들. 나는 그걸 보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남편의 불륜 상대를 만났다.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녀의 미안함도 가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울 뿐 나처럼.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카페 주인이 승진할래?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다. 내 새로운 시작.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남편이 전화했다. 엄마 좀 봐줘. 나는 거절했다. 이제 내 가족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오. 하지만 나는 끊었다. 그게 나의 복수. 아니, 나의 경계.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자유는 고독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서울의 불빛을 봤다. 저 불빛처럼 나도 빛나고 싶었다. 그 버튼은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후회 없다. 하지만 가슴속엔 여전히 질문이 있었다. 이게 정말 행복인가? 시간만이 답할 거야. 뉴스는 식었다. 사람들은 잊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했다. 그 9시 2분을. 내 인생의 전환점.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한 걸음씩.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이게 나의 새 삶이다. 새 삶이 시작됐지만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강해 하지만 밤이 되면 약해졌다. 꿈에서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나를 망쳤어? 나는 소리쳤다. 너가 먼저 망쳤어. 깨어나서 울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제오라고 했다. 트라우마. 그래, 그게 나였다. 오랜 세월 쌓인 트라우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주먹, 어머니의 눈물. 나는 그걸 반복했다. 남편에게. 하지만 이제 끊었다. 상담에서 배웠다.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내 감정을 적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희망. 카페 일이 바빠졌다. 손님들이 늘었다. 내 이야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그 안에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은 박수를 쳤다. 용감해요, 용감. 그냥 생존한 거지. 남편은 재취업이 안 됐다. 스캔들 때문. 그는 술에 빠졌다. 친구 통에 들었다. 시어머니는 퇴원했지만 홀로 살았다. 그들의 인생이 무너진 걸 알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냥 공허. 복수는 만족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이게 필요했다. 변화의 촉매. 이제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손님 중 한 명이 그는 부드러웠다. 과거는 잊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첫 데이트에서 나는 울었다. 미안해. 그는 안아줬다. 괜찮아. 그의 품에서 나는 안전을 느꼈다. 오랜만에. 하지만 두려웠다. 다시 배신당할까봐 상담사는 신뢰를 쌓아요 라고 했다. 그래서 노력했다. 천천히. 새 삶은 그렇게 왔다. 친구들과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나는 소리쳤다. 나는 자유야. 바람이 내 목소리를 실어갔다. 그 순간 행복을 느꼈다. 짧지만 진짜. 돌아와서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버튼을 누른 여자의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냥 내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게 힘을 줄 거야. 다른 여자들에게. 참지 말라고. 이제 남편이 찾아왔다. 카페로. 용서해 줄래? 그의 눈이 빨개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 그는 울었다. 엄마가 하지만 나는 막았다. 그건 내 문제야. 그는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이게 끝. 이제 나의 시간. 새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이해했다. 내 상처를. 우리는 천천히 나아갔다. 결혼은 아니지만 동반자. 이게 나의 행복. 버튼을 누른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제 나는 산다. 진짜로. 책이 출간됐다. 9시 2분의 선택. 서점에 진열된 걸 봤을 때 눈물이 났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은 읽고 댓글을 달았다. 공감돼요. 힘내세요.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복수가 너무 잔인해. 잔인? 그들의 배신이 더 잔인했다. 나는 무시했다. 이제 강해졌다. 새 남자와 함께 산책했다. 한강에서.
자랑스러워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고마워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온기. 하지만 가슴속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트라우마. 상담을 계속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시간. 시어머니가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남편은 초췌했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인사야. 관 앞에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용서 못해.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빗속에서 나는 울었다. 왜?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 하지만 나처럼 참은 피해자. 이제 그녀는 자유할 거야. 저 세상에서. 남편은 사라졌다.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 불륜 상대는 이혼했다. 그녀의 인생도 무너졌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피어났다.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TV에 나왔다. 왜 버튼을 눌렀나요? 나는 대답했다. 나를 위해 사람들은 박수 쳤다. 이제 나는 강연을 했다. 참지 마세요. 여성단체에서. 그들의 눈빛에서 나를 봤다. 과거에 나어 당신 덕분에 용기 났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잘할 거예요. 이게 나의 복수. 아니, 나의 사명. 새 삶은 아름다웠다. 새 남자와 결혼 생각했다. 천천히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서두르지 않아. 내 페이스대로. 카페는 내 소유가 됐다. 주인이 팔았다. 내가 잘할 거야. 이제 나는 보스. 직원들을 대하며 배웠다. 존중. 과거의 나처럼 그들을 존중했다. 밤에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그래, 이게 행복. 버튼을 누른 건 신의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산다. 자유롭게. 강연이 늘었다. 전국을 돌며 이야기했다. 내 선택이 당신의 선택이 되길. 사람들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무대 뒤에서. 상처가 치유되는 중이었다. 새 남자와 여행 갔다. 해외로. 파리. 에펠탑 아래서 그는 프러포즈했다. 결혼할래? 나는 눈물이 났다. 내 반지를 끼며 나는 약속했다. 이번엔 행복할게. 그는 웃었다. 이미 행복해. 결혼식은 작게 했다. 친구들만. 과거의 그림자가 없진 않았지만 이제 빛이 더 컸다. 책 후속편을 썼다. 치유의 여정 출간되자마자 인기. 사람들은 감동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겐 그냥 일기였다. 내 심리의 깊이 남편 소식을 들었다. 해외에서 실패했다. 돌아왔다. 빈손으로. 그는 카페로 왔다. 축하해. 결혼 소식을 들었나 봐. 나는 대답했다. 고마워. 그는 물었다. 후회 안 해. 나는 웃었다. 전혀. 그는 고개 숙이고 나갔다. 그게 마지막. 이제 완전한 이별. 시어머니의 무덤에 갔다. 꽃을 놓으며 말했다. 이제 평안히 나도 평안했다. 트라우마가 사라졌다. 상담 끝났다. 잘 됐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이제 나는 새 가족을 꿈꿨다. 아이. 가능할까? 의사에게 물었다.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노력했다. 자연스럽게. 새 삶은 그렇게 꽃 피었다. 카페 체인을 생각했다.
여성들을 위한 공간, 피해자들을 위한. 그게 나의 꿈 버튼을 누른 건 그 꿈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아이가 생겼다. 임신 소식에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 새 남편은 안아줬다. 우리 가족, 그래, 가족. 진짜 가족. 출산이 가까워지며 과거를 돌아봤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때? 남편의 비난.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됐다. 병원에서 아이를 안았다. 환영해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아니, 잊혔다. 새 삶은 완벽했다. 강연은 계속했다. 엄마가 된 후 사람들은 더 공감했다. 책은 시리즈가 됐다. 여자의 선택 베스트셀러. 돈은 많아졌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복. 카페는 성공했다. 지점이 늘었다. 여성 직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왔다. 참지 마. 그게 나의 메시지. 남편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다. 재혼했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 버튼을 누른 건 최고의 결정. 이제 나는 산다. 충만하게. 아이가 자랐다. 유치원에 보내며 나는 웃었다. 엄마 사랑해 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했다. 새 남편과 함께한 날들. 행복의 연속. 하지만 가끔 과거가 스쳤다. 그 버튼. 그 선택. 후회. 없어. 강연에서 말했다. 선택은 자유예요. 사람들은 박수. 이제 나는 롤모델. 미디어에서. 여성의 힘, 그게 나의 카페는 브랜드가 됐다. 버튼 카페 상징적으로. 여성들의 쉼터. 그곳에서 이야기 나눴다. 피해자들. 도와줄게 나의 사명. 삶은 아름다웠다. 이제 완전. 세월이 흘렀다. 아이는 초등학생. 가족 여행. 행복의 정점. 책은 영화화됐다. 9시 2분 시사회에서 나는 울었다. 내 이야기. 배우가 나를 연기했다. 감사해요. 감독이 말했다. 나는 고개 끄덕. 이제 세상이 변했다. 내 덕분에. 법도 바뀌었다. 여성 보호. 그게 나의 유산. 남편은 잊혔다. 그의 인생. 모르겠어. 이제 상관없어. 나는 행복하다. 영원히. FIL20. 이제 나이 들었다. 아이는 성인. 손주를 안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 버튼 덕분에 삶의 끝에서 후회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 그 선택이 옳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